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트리제미널 러브, 크레니얼 러브 5에 대해서 어네토미와 간단한 클리니컬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턴 선생님의 오픈 소스의 이미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폰스가 있고 폰스의 그 라데랄 쪽에 트리제미널 러브가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팩토리 너브, 옵틱 너브, 오큘러 모터 너브, 트로클레아 너브, 오늘은 이 트리제미널 너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제미널 너브는 그 폰스의 그 라데랄 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프리폰타인 시스턴을 지나면서 맥켈스 케이블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트리제미널 갱그리온이 있고, 이 미디얼 쪽에 진행하면서 캐버넌 사이너스의 미디얼 쪽에 그 V1 옵탈믹 너브가 슈페리어 오비탈 피쉬를 통해서 오비탈을 지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트리제미널 갱그리온에서 캐버넌 사이너스의 미디얼 쪽으로 가서 포라멘 로툰덤을 통해서 테르고이드 포사 인피리어 오비탈 피쉬로 가서 인트라 오비탈 포라멘으로 가서 맥실라리 너브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맨디블라 너브는 포라멘 오발레를 통해서 테리고 텐소밸리 팔라타인 머슬과 라데랄 테리고이드 사이를 지나서 인프라 템포랄 포사로 이너베이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리제미널 너브는 이 주행도 길고 굉장히 컴플렉스한 그런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폰스 레벨에서 모터와 센소리 뉴클레우스가 있고, 미드브레인에서는 메센세팔릭 뉴클레우스, 밑으로 내려가면서 스플래닝 뉴클레우스가 보이고 있고, 이런 그 뉴클레우스들이 합쳐서 위에서 그 다음에 앞쪽으로 쭉 빠져나오고 밑에서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몸을 이노베이션하는 부위도 많고 기능도 굉장히 많은 중요한 신경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트리제미널 러브는 여기에 있는 폰스의 라데랄 포션에서 오리진에서 쭉 앞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매클스케이브, 가세리안 갱글리온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 모터 너브와 센소리 너브의 그 뉴클레우스가 각각 발현하게 되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스트레이트로 시스턴을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매클스 케이브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줄들이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 나와서 V1, V2, V3로 빠져나가기 전에 이런 5들이 그 거물처럼 보이고 있고, 이게 모여서 V1, V2, V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1은 옵탈믹 너브는 슈페리어 오비탈 피쉬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맥실라리 너브는 포라멘 로툰덤을 통해서, 그리고 맨디블라 너브는 포라멘 오발레를 통해서 스컬 바깥쪽으로 나가서 이노베이션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그 트리제미널 너브는 여러 가지 머슬을 이노베이션 하고 부위도 굉장히 넓게 이노베이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변에 따라서 그 위치가 그 다음에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를 비해서 보시면은 그 센소리 너브가 큰 게 있고, 이 환자에서는 모터 너브가 따로 나오는 것이 잘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안쪽에 센소리 너브가 있고 이 라데랄 쪽으로 모터 너브가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모터 너브가 이너베이션의 장애를 받게 되면은 머슬 디너베이션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마스티케이트 너브가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완전히 에이트로피를 보이는 너브 디너베이션 속에 있고, 이 환자는 파로티드 그랜드까지 같이 에이트로피를 보이는 경우였습니다. 이런 트리제미널 너브는 여러 가지 병변들이 올 수 있고, 물론 튜머, 인플라메이션, 멀티플 스크lerosis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지만, 특징적으로 이 폰스 레벨에서 앞쪽으로 쭉 뻗어나가기 때문에 이 폰스 레벨에서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이런 메스를 보이면 이건 트리제미널 너브에서 오리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넨스에서 리미넨스와 시스틱 포션을 가지는 신경 종양이면은 루리엠모마의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이 환자는 이 트리제미널 뉴라이티스로, 반대편은 잘 보이지 않지만 두꺼하게 이넨스에서 스트롱 이넨스 되면서 스웰링된 모습을 보이는 트리제미널 뉴라이티스의 케이스입니다. 진행해서 맥켈스 케이브로 들어가게 되면은, 맥켈스 케이브는 이 캐버넌 사이너스의 밑쪽에, 그 다음에 뒤쪽으로,
그 다음에 라테랄 쪽에 위치하게 되고 이 매클스 케이브는 튜머의 스프레드의 중요한 정거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서 보시면은 이 매클스 케이브의 너브들 그 패스크들이 잘 보이고 있고 코로나를 위해서 여기서 보시면 이런 너브 패스크들이 보이는데 이때 T2웨이 이미지에서는 물 시그널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그 병변이 차이게 되면 시그널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환자의 매클스 케이브는 인핸스를 하니까 이 물 시그널이 아니고 물은 끊게 보여야 되는데 인핸스를 했으니까요. 인핸스 때는 이 메타스타시스 케이스였고 브레스트 캔서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매클스 케이브가 튜머의 스프레드의 중요한 위치가 되겠고 이 환자도 인핸스 코로나에서 보시면은 여기가 정상적인 매클스 케이브에 그 플루이드가 다크 시그널로 보이지만 여기 뉴리레모마가 있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트리제미널 너버는 페이스에는 센소리를 이니베이션하고 이제 마스티케이션 머슬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폰스에서 나와서 캐버너스 사이너스로 들어가게 되면은 진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인터널 코라티드 아터리가 있고 3번 너브, 4번 너브, 그 다음에 5A1, 5A2가 있고 6번 너브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캐버너 사이너스를 그 하이 레졸루션으로 MRI 하게 되면 코로나에서 거의 같은 모양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IC가 있고 3번, 4번, 5에 1, 5에 2, 6번 너브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빠져나가서 슈프라오비탈 노치 쪽에 이 옵탈믹 너브가 인핸스가 되는 이 환자는 튜머 스프레딩을 보였던 케이스인데 파로티드 튜머가 이 옵탈믹 너브로 진행됐던 케이스 인핸스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맥슬라리 너브는 캐버너스 사이너스를 통해서 포라멘 로툰듬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인피리어 오비탈 피셔로 해서 인트라 오비탈 캐널로 가게 되고 그 테리고 팔라타인 포사의 슈피리어 쪽을 지배하게 되겠습니다. 이 슈퍼 팔라타인 포사의 그 위쪽을 지배하게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테리고 막슬라리 피셔도 같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로툰듬은 이 라운드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로툰듬은 이 부위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그 비디안 카날로 테리고 팔라타인 갱그리온이 지나가는 비디안 캐널이 되겠고 로툰듬은 코로나에서는 요 부위가 되겠습니다. 여기 로툰듬이 되겠죠. 그래서 맥실라리 너브가 포라멘 로툰듬을 진행하면서 쭉 그 인핸스 때는 이 환자도 튜머의 스프레딩이 되면서 너브 타고 스프레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맨디블라 너브는 그 포라멘 오발레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스컬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때는 이 포라멘 오발라의 뒤쪽에 스피노즘이 같이 있죠. 그래서 본과 1학년 때 이 스컬 베이스의 포라멘과 그 지나가는 구조물들을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던 생각이 나는데 이 오발레에는 이 여자 딱 구두로 생각하시면은 이 오발한 모습이고 뒤쪽에 창을 생각하시면 스피노즘이 있고 그 포라멘 스피노즘에는 미들 미닌지와 같으니 같이 지나가죠. 너브는 지나가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발레를 통해서 빠져나가서 여기 있는 그 인프라템포럴 포사에서 오리큘러 템포럴 너브와 일피리 알베올라 너브로 분지가 되겠고 이 환자는 튜머가 있으면서 이것이 오발레를 통해서 옆으로 빠져나가서 오리큘러 템포럴 너브를 전체적으로 인볼브하는 말겐트 튜머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너브들이 그 튜머라든지 인플라메이션이 있으면은 MRI에서 찾을 수가 있겠고 여기도 보시면은 포라멘 오발레를 빠져나가면서 인프라템포럴 포사 쪽으로 스트롱 인핸스를 보이고 있는데 이 주위에 베슬들 아트리어 베인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베레이션 할 때 튜머 자체라든지 병변 자체와 정상 구조물을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그 트리제미널 너브가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지만 이 뉴랄지아가 제일 문제가 되죠. 틱, 돌루레 뭐 이런 프랑스 말로 쓰기도 하는 것 같고 이 클래시컬 신드롬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니아 너브 5의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서 팅글링이나 넘네스가 있고, 에피소딕 하다기보다는 컨스탄트한 경우가 많고, 특히 이 덴탈 TMJ 디지즈와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꼭 감별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제미널 뉴랄지아의 치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리조토미를 한 경우에 CT를 하게 되면 그라이세롤이 이렇게 하이 덴시티로 보일 수가 있어서, 이런 게 보이면은 이 트리제미널 리조토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트리제미널 뉴랄지아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 마이크로베스큘라 컴프레션이 가장 흔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시스터널 세그멘트에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로톤 선생님 슬라이드인데, 이 벌테브라 아트리에서 베질 아트리가 되고, 위쪽에 있는 그 포스티리어 세레브럴 아트리가 있고, 여기 슈피리어 세레벨랄 아트리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서 이제 그 트리제미널 너브를 누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쪽에 아이카가 같이 나오는데, 아이카도 혹은 베질라 아트리도 이 컴프레션을 일으키는 수는 있지만, 여기에 슈피리어 세레벨랄 아트리가 제일 흔하게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리에서 보시면은 여기 트리제미널 너브가 있고, 그 바로 위쪽에 슈피리어 세레벨랄 아트리가 있어서, 이 환자가 이 트리제미널 뉴랄지아가 있어서 이 베스큘라 뉴랄지아로 생각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금 위치에 따라 다르고, 또 붙어 있는데도 심점이 없는 경우도 많아서 반드시 클리니컬 코릴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이 베스큘라 뉴랄지아는 이 폰스에서 트리제미널 너브가 나오는 이 루트 엔트리 존, 여기서 폰스에서 약 한 3 내지 7mm 정도, 5mm 정도에서 있는 이 존에 잘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일 흔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MRI에서 반드시 한 번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그 슈피리어 세레브랄 아트리가 그 엔트리 존에서 베스큘라 컴프레션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한 케이스입니다. 감사합니다.